선생님, 이번 감사에서 선생님 이름은 지우겠습니다. 뭐라고? 내 손으로 날 지운다고? 태성의 눈빛은 차가웠다. 깨끗해야 합니다. 과거는 짐일 뿐이에요. 박기호의 커피잔이 흔들렸다. 태성아, 그 이름은 내가 배운 정의의 이름이었다. 이제 세상은 정의보다 실적을 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오래된 자부심이 무너졌다. 기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내가 뭘 가르친 거냐? 벽에 걸린 표창장이 그날따라 초라했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전북 전주의 오래된 시청 관사촌 한쪽에 자리 잡은 2층 단독주택. 박기호의 집은 언제나 이른 아침부터 커피 향으로 가득합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추면 박기호는 부엌으로 향해 원두를 갈고 천천히 커피를 내립니다. 63세, 은퇴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여전히 규칙적이고 단정합니다. 마치 아직도 시청 건설과장으로 출근할 것처럼 말이죠. 거실 탁자 위엔 오늘 아침 신문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박기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신문을 펼칩니다. 지역 뉴스란에 익숙한 이름이 보입니다. 전주시청 감사실 이태성 과장. 사진 속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청렴 공직 문화선도 감사실 이태성 과장 주목입니다. 박기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도 내 인생 부끄럽지 않게 살았지. 내가 키운 제자놈들 이제 시청의 별이야.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과 뿌듯함이 섞여 있습니다. 이태성은 박기호가 신입 공무원 시절부터 직접 가르치고 이끌어준 후배입니다. 박기호가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이태성은 막내 주무관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던 풋내기였죠. 하지만 박기호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도면 보는 법을 가르쳤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를 일일이 손수 보여줬습니다. 공무원은 권력이 아니라 봉사라고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이태성은 이제 감사실에 촉망받는 과장이 되었습니다. 박기호는 신문을 접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창밖으론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집 앞 작은 마당엔 박기호가 심어둔 장미 한 송이가 붉게 피어 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고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박기호는 오늘도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도서관에 들러 책 몇 권을 빌릴 생각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렇게 느리고 고요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박기호는 이런 평온한 일상이 마음에 듭니다. 35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쌓인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우편함에 한 통의 등기우편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전주시청 감사실. 박기호는 우편물을 들고 거실로 들어와 천천히 봉투를 뜯습니다. 공문서 특유의 딱딱한 문체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비위 의혹 관련 조사 협조 요청. 박기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합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공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14년 도로공사 관련 서류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출석 요청 일시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위 조사? 내가 퇴직한 지가 언제인데. 박기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2014년 도로공사. 그때 그는 분명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처리했습니다. 업체 선정부터 예산 집행까지 하나하나 규정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박기호는 평생 청렴을 신조로 삼았습니다. 작은 촌지 하나 받지 않았고 민원인의 청탁 전화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명절에 동료들이 받는 상품권조차 정중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박기호에게 비위 의혹이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박기호의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곳엔 이태성이 서 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 박기호는 반갑게 웃으며 그를 맞이합니다. 태성아, 어쩐 일이야? 들어와. 하지만 이태성의 표정은 어딘가 어둡고 무겁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이태성은 소파에 앉지도 않은 채 말을 꺼냅니다. 목소리엔 긴장감이 배어 있습니다. 선생님, 오래된 서류에 이름이 남아 있어서 곤란합니다. 그냥 이름 좀 지우겠습니다. 박기호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름을 지운다? 공문서에서? 그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박기호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태성아, 그건 공문서야. 함부로 지우는 게 아니야. 이태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웃습니다. 그 웃음엔 조롱과 냉소가 섞여 있습니다. 요즘 세상 그렇게 안 굴러갑니다. 깨끗한 척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 한마디에 박기호는 말문이 막힙니다. 깨끗한 척? 자신이 평생 지켜온 원칙이 이 후배의 입에서 척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순간입니다. 박기호는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이태성은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서서 현관문을 나섭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박기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날 밤 박기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지만 이태성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오릅니다. 박기호는 일어나 서재로 향합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자 먼지 쌓인 파일 몇 개가 보입니다. 그중 하나를 꺼내 펼치자 2014년 도로공사 도면이 나옵니다. 도면 한쪽엔 박기호의 결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분명 없었던 메모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붉은 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 승인 완료 박기호. 박기호의 손이 떨립니다. 이건 자신의 필체가 아닙니다. 누군가 위조한 것입니다. 박기호는 다시 공문을 꺼내 읽어봅니다. 감사실 명의. 그리고 담당자 이름. 이태성. 박기호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서재 창문 밖으론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습니다. 평생 믿고 가르쳤던 제자가 자신의 이름을 지우려 한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박힙니다. 박기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이태성이 신입 공무원으로 첫 출근했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이태성은 눈을 반짝이며 웃고 있습니다. 박기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랍에 도로 넣습니다. 그리고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섭니다. 한밤중이지만 박기호의 발걸음엔 주저함이 없습니다. 시청으로 향하는 길, 가로등 불빛만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박기호는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이태성이 왜 이러는 걸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시청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입니다. 건물은 어둡고 고요합니다. 박기호는 정문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35년간 출근했던 이곳, 수많은 민원인을 만나고 수많은 서류를 결제했던 이곳, 지금은 그저 낯선 건물처럼 느껴집니다. 박기호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 밤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박기호는 일찍 일어나 텔레비전을 켭니다. 지역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전주시 전직 공무원 박기호 씨 비리 연루 의혹으로 조사 중입니다.
2014년 도로공사 관련 서류에서 부정승인 정황이 포착됐으며 현재 감사실이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기호는 리모컨을 떨어뜨립니다. 화면엔 자신의 얼굴이 크게 나옵니다. 과거 공무원 시절 찍은 증명사진입니다. 그 옆엔 비리 의혹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박기호는 숨이 막힙니다. 이건 조사 협조 요청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언론에까지 흘러나간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뜻입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박기호는 전화를 받습니다. 옛 동료 최상철입니다. 기호 형, 이게 다 뭐야? 뉴스 봤어? 박기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상철은 다급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형, 지금 시청이 난리야. 감사실에서 형 자료 다 뒤지고 있대. 이태성이 직접 지휘하고 있다던데. 전화를 끊고 박기호는 다시 휴대전화를 듭니다. 이번엔 또 다른 동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화. 모두가 묻습니다. 기호 형, 정말이야? 그렇게 청렴하더니 결국 박기호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 합니다. 휴대전화를 꺼버립니다. 박기호는 다시 시청으로 향합니다. 이번엔 대낮입니다. 정문을 지나 안내데스크로 갑니다. 젊은 직원이 박기호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박기호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이태성 과장 좀 만나고 싶은데.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이태성 과장님이요? 지금 감사실장 대리로 승진하셨어요. 회의 중이시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기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승진. 이태성은 자신을 밟고 올라간 것입니다. 박기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시청을 나옵니다. 복도를 지나며 옛 동료 몇 명과 마주칩니다. 하지만 아무도 박기호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피합니다. 박기호는 그들을 이해합니다. 비리 의혹에 휘말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연루될 수 있으니까요. 박기호는 시청 주차장 한쪽에 서서 건물을 바라봅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정인석입니다. 박기호와 함께 30년을 근무했던 동료입니다. 정인석은 주변을 살피더니 박기호를 주차장 구석으로 이끕니다. 기호야, 큰일 났어. 정인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박기호는 조용히 그를 바라봅니다. 정인석은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갑니다. 태성이 내 이름 썼어. 2014년 도로공사. 내가 승인한 걸로 위조했어. 원래는 태성이가 담당했던 건인데 문제가 생기니까 내 이름으로 덮은 거야. 박기호는 주먹을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명의로 조작을 덮은 거냐? 정인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감사실 내부에서도 덮기로 했어. 태성이가 실장 대리까지 올라간 건 이번 일 때문이야. 윗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움직이면 너만 망가져. 박기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입니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눈이 부십니다. 정인석은 박기호의 어깨를 잡습니다. 기호야, 그냥 넘어가. 퇴직한 사람 건드려봤자 좋을 거 없어. 시간 지나면 다들 잊어. 괜히 맞서지 마. 박기호는 정인석의 손을 천천히 떼어냅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인석아, 난 평생 바르게 살았어. 지금 와서 거짓에 무릎 꿇을 순 없어. 정인석은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박기호는 주차장을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한 박기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갑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냅니다. 이건 박기호가 퇴직하기 전 마지막으로 백업해둔 자료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의 원본 서류와 결제 로그가 담겨 있습니다. 박기호는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2014년 도로공사 폴더를 찾습니다. 원본 서류를 확인합니다. 결제자는 이태성입니다. 박기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박기호는 묵묵히 파일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수신자는 지역 언론사와 시청 감사실, 그리고 시민단체입니다. 제목은 2014년 도로공사 진실입니다. 박기호는 마우스를 메일 전송 버튼 위에 올려놓습니다. 잠시 망설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기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클릭합니다. 메일이 전송됩니다. 박기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기호는 신문을 펼칩니다. 일면 머리 기사에 큼지막한 제목이 박혀 있습니다. 시청 감사실 내부 문서 조작 의혹 제기. 박기호가 보낸 메일이 기사화된 것입니다. 기사는 2014년 도로공사의 원본 서류와 조작된 서류를 비교하며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제자가 이태성에서 박기호로 바뀐 정황, 필체 감정 필요성, 감사실의 은폐 의혹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박기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기사를 끝까지 읽습니다. 기사 말미엔 시민단체의 논평도 실려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공직사회 적폐청산 필요. 박기호는 신문을 접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박기호는 전화를 받습니다. 박기호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시민일보 기자 김현주입니다. 어제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혹시 직접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박기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오후 2시 박기호는 시내 한 카페에서 김현주 기자를 만납니다. 김현주는 30대 중반의 여성 기자로 녹음기와 노트를 펼쳐놓고 박기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기호가 자리에 앉자 김현주는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박기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분하게 말문을 엽니다. 저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이름은 비리 공무원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김현주는 열심히 노트에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태성 과장과는 어떤 관계셨습니까? 박기호는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합니다. 제자였습니다. 신입 시절부터 제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공무원의 자세, 시민을 대하는 태도, 서류 하나 처리하는 법까지 모두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후배였습니다. 김현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슬픔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선생님을 배신했다는 게 믿기십니까? 박기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카페 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기호는 다시 김현주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합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집니다. 박기호는 2014년 도로공사의 모든 과정을 설명합니다. 당시 자신은 건설과장이었지만 해당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자는 이태성이었다는 것, 자신은 최종 보고만 받았을 뿐, 세부 집행은 이태성이 전담했다는 것, 그런데
지금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기호는 시청 앞을 지나갑니다. 건물 입구엔 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 이태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마이크를 들이밉니다. 이태성 실장 대리님,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호 전 과장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이태성은 침착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합니다. 존경하던 선배님이셨지만 과거의 잘못은 명백합니다. 저희 감사실은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익명 제보로 진실이 밝혀질 순 없습니다. 박기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이태성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이태성은 능숙하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넘깁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말입니다. 박기호는 주먹을 줍니다. 저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저 태도는 무엇일까요? 박기호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합니다. 저녁 무렵 집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박기호는 걸음을 멈춥니다.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려 박기호에게 다가옵니다. 한 명은 중년의 경사이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순경입니다. 박기호 씨이십니까? 박기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사는 공문서 한 장을 꺼냅니다. 박기호 씨, 공문서 유출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박기호는 경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순경이 다가와 수갑을 채웁니다. 차가운 쇠 감촉이 손목에 닿습니다. 박기호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웃 몇 명이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기호는 그들에게 미소 짓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자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경찰차에 오르며 박기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입니다. 박기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태성아, 내가 나를 지웠구나. 하지만 진실은 지울 수 없어. 경찰차는 천천히 출발합니다. 박기호의 집이 점점 멀어집니다. 창밖으로 전주 시내가 흘러갑니다. 박기호가 평생 살아온 이 도시가 지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전주경찰서 유치장. 박기호는 좁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 작은 창문 하나, 그리고 딱딱한 침대. 이곳이 박기호의 새로운 거처입니다. 35년간 성실히 일한 공무원의 말년이 이렇게 유치장에서 보내는 밤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기호는 벽에 기대앉아 눈을 감습니다. 머릿속으론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태성이 처음 시청에 들어왔던 날, 28배 청년이었습니다. 정장이 어색해 보였고 서류 정리조차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태성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기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도면 보는 법을 알려줬고 주말엔 현장에 함께 나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공무원은 권력이 아니라 봉사라고,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박기호는 눈을 뜹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태성은 진심으로 그렇게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요? 박기호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며
변하는 법이니까요. 아니, 어쩌면 박기호 자신이 이태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취조실로 호출됩니다. 형사 2명이 박기호를 마주 앉습니다. 한 명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이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젊은 형사입니다. 베테랑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문을 엽니다. 박기호 씨, 공문서 유출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박기호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유출이 아니라 진실을 밝힌 것입니다. 제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젊은 형사가 끼어듭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시청 내부 자료입니다. 퇴직자가 함부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기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류의 당사자입니다. 제 이름이 위조로 사용됐다면 저는 그걸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베테랑 형사는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박기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라고요. 선생님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시면 모두에게 좋습니다. 박기호는 미소 짓습니다. 쓸쓸한 미소입니다. 형사님, 저는 평생 바르게 살았습니다. 지금 와서 거짓에 무릎 꿇을 순 없습니다. 취조는 2시간 넘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박기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진실을 밝힌 것뿐이라고 거듭 말합니다. 형사들은 지친 표정으로 박기호를 유치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날 오후 면회 신청이 들어옵니다. 박기호는 면회실로 향합니다. 유리창 너머엔 정인석이 앉아 있습니다. 정인석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박기호를 바라봅니다. 기호야, 고생이 많구나. 박기호는 수화기를 들고 대답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정인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냅니다. 기호야, 태성이가 움직이고 있어. 검찰에 고발장을 냈대.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로. 그리고 시청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래. 박기호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태성이는 철저한 놈이니까. 정인석은 답답한 표정을 짓습니다. 기호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합의해.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다들 잊어버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박기호는 유리창 너머 정인석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인석아,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평생 쌓아온 명예가 거짓으로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정인석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박기호는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내 이름을 지키고 싶어. 비록 지금은 비리 공무원으로 낙인 찍혔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날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정인석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기호야,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나도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어. 미안해. 박기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내 탓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면회 시간이 끝나고 박기호는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갑니다. 좁은 방 안 박기호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봅니다. 가는달한 빗줄기가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박기호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들어오는 법입니다.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말이죠. 저녁 무렵 뉴스 시간입니다. 유치장 복도에 설치된 작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주시청 문서 조작 의혹 사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태성 감사실장 대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박기호 전 과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화면엔 이태성이 나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진지한 표정입니다. 이태성은 카메라를 향해 또박또박 말합니다. 박기호 전 과장은 존경하던 선배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청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를 비롯한 현직 공무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기호는 텔레비전을 바라봅니다. 화면 속 이태성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박기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태성아, 내가 내 이름을 지웠을 땐 이미 내 양심을 지운 거야. 밤이 깊어갑니다. 유치장은 고요합니다. 박기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기호는 여전히 유치장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형광등이 켜지고 저녁이 되면 꺼집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기호가 보낸 자료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언론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필체 감정 전문가는 도면의 메모가 박기호의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법 교수는 문서 조작의 정황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기호는 이 모든 소식을 면회온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듣습니다. 오늘은 김현주 기자가 면회를 왔습니다. 김현주는 노트북을 들고 유리창 너머에 앉습니다. 선생님, 여론이 선생님 편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어요. 벌써 5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박기호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저 제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인데. 김현주는 미소 짓습니다. 선생님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감동을 준 거예요. 박기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유치장 창문은 작지만 그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박기호는 천천히 말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공무원이었을 뿐이죠.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현주는 노트에 적으며 말합니다. 그게 특별한 겁니다, 선생님. 요즘 세상에 옳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면회가 끝나고 박기호는 유치장으로 돌아갑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면회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번엔 변호사입니다. 중년의 남성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박기호 선생님, 저는 변호사 한승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사건을 무료로 맡고 싶습니다. 박기호는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료로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데. 한승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공익적 가치가 큽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위해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기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기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승민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합니다. 선생님, 지금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제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태성 씨를 문서 위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넣겠습니다. 박기호는 놀라며 묻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승민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원본 서류와 조작된 서류, 필체 감정 결과, 그리고 선생님의 증언.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박기호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힘이 됩니다. 한승민은 말을 이어갑니다. 선생님, 며칠 안에 보석 신청을 하겠습니다.
공문서 유출은 중범죄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도주 우려도 없으시고요. 조만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박기호는 유치장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평소엔 먹기 힘든 음식이지만 오늘은 맛있게 느껴집니다. 희망이 생기니 입맛도 돌아옵니다. 며칠 후 보석이 허가됩니다. 박기호는 일주일 만에 유치장을 나섭니다. 경찰서 정문 앞엔 김현주 기자와 시민단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기호가 나오자 박수가 터집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박기호는 당황스럽지만 정중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시민단체 대표가 앞으로 나와 박기호의 손을 잡습니다. 선생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박기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집입니다.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거실 탁자 위엔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고 부엌 깬 커피 원두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박기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박기호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기호는 한승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건물 3층입니다. 박기호가 들어서자 한승민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승민은 서류를 펼쳐 보여줍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전주시청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태성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박기호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한승민은 말을 이어갑니다. 선생님, 앞으로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태성 씨 측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기니까요. 박기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한승민은 미소 짓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확보부터 해야 합니다. 2014년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찾아야 합니다. 박기호는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갑니다. 그 중엔 이미 퇴직한 사람도 있고 아직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기호는 펜을 멈추고 한승민을 바라봅니다. 변호사님, 이 사람들이 증언해 줄까요? 현직 공무원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입을 다물 겁니다. 한승민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한 명이라도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기호와 한승민은 매일같이 증인을 찾아다녔습니다. 2014년 당시 건설과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그때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태성이 지금 감사실장 대리라는 사실이 그들을 위축시켰습니다. 박기호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기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퇴직한 동료들, 당시 계약직으로 일했던 사람들, 심지어 공사업체 관계자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기호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장미경. 2014년 당시 건설과 행정주무관이었던 여성 공무원입니다. 지금은 퇴직해서 전주 외곽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기호는 한승민과 함께
장미경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에서 장미경이 박기호를 알아봅니다. 장미경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짧은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박기호는 정중히 인사합니다. 미경 씨,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장미경은 커피를 내려주며 자리에 앉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합니다. 손님이 없는 평일 오후입니다. 박기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미경 씨, 2014년 도로 공사 기억하십니까? 장미경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합니다. 박기호는 기다립니다. 장미경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기억합니다. 그때 실무는 이태성 주무관이 담당했죠. 과장님은 최종 보고만 받으셨고요. 한승민이 노트를 꺼내며 묻습니다. 그 당시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결제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말입니다. 장미경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행정 담당이라 모든 결제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퇴직할 때 일부를 백업해뒀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박기호는 눈이 커집니다. 정말입니까? 그 자료가 아직 있습니까? 장미경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있긴 합니다만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무섭습니다. 이태성이 지금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증언하면 저까지 휘말릴까봐 두렵습니다. 박기호는 장미경의 손을 잡습니다. 미경 씨, 저도 압니다. 두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비리 공무원으로 남는 건 억울합니다. 평생 바르게 살아온 제 인생이 거짓으로 끝나는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장미경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과장님은 저에게도 은인이십니다.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장미경은 카페 사무실로 들어가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꺼내옵니다. 한승민이 노트북에 연결해 파일을 확인합니다. 2014년 건설과 결제 문서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도로공사 관련 서류도 있습니다. 원본 결제 라인을 보니 이태성이 기한하고 중간 결제를 거쳐 박기호에게 최종 보고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세부 집행은 모두 이태성이 담당했습니다. 한승민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박기호는 장미경에게 깊이 고개 숙입니다. 미경 씨,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장미경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과장님,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며칠 후 한승민은 이 자료를 감사원과 검찰에 제출합니다. 동시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박기호와 장미경, 그리고 한승민이 함께 기자들 앞에 섭니다. 한승민이 자료를 공개하며 설명합니다. 이 자료는 2014년 당시 행정주무관이었던 장미경 씨가 보관하고 있던 원본입니다. 여기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도로공사의 실무 담당자는 이태성이었으며 박기호 전 과장은 최종 보고만 받았습니다. 조작된 서류와 비교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박기호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결백했습니다. 다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미경도 증언합니다. 저는 당시 모든 서류를 직접 정리했습니다. 박기호 과장님은 절차에 따라 일하셨을 뿐입니다. 잘못은 없으셨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박기호는 한승민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한승민은 박기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형세가 역전됐습니다.
감사원 조사가 본격화되면 이태성 씨는 버티기 힘들 겁니다. 박기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박기호는 생각합니다. 이태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박기호는 집에서 뉴스를 봅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앵커는 말합니다. 전주시청 문서 조작 의혹 사건에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태성 감사실장 대리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화면엔 시청 건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태성의 사진이 나옵니다. 박기호는 텔레비전을 끕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긴 터널의 끝에 빛이 보입니다. 박기호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십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입니다. 박기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일주일 후 전주지방법원. 박기호는 한승민과 함께 법정에 들어섭니다. 오늘은 이태성에 대한 첫 공판입니다. 방청석엔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모두가 이 사건의 결말을 궁금해합니다. 박기호는 증인석 옆에 앉아 법정을 둘러봅니다. 높은 천장,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중앙의 판사석. 박기호는 이곳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태성이 들어옵니다. 수갑을 찬 모습입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문서 위조 혐의가 명백해지자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태성은 박기호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이태성의 눈빛엔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박기호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볼 뿐입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합니다. 피고인 이태성은 2014년 도로공사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으며 박기호 전 과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또한 박기호 전 과장이 진실을 밝히자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여 2차 가해를 자행했습니다. 이태성의 변호인이 일어나 반박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며 문서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 고의는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박기호를 증인석으로 호출합니다. 박기호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갑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합니다. 증인께서는 2014년 당시 건설과장으로 재직 중이셨죠? 박기호는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도로공사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자는 누구였습니까? 이태성 주무관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만 받았을 뿐 세부 집행은 이태성 주무관이 전담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제시하며 묻습니다. 이 서류는 장미경 전 주무관이 보관하고 있던 원본입니다. 여기 결제 라인을 보시면 실무 담당자가 이태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박기호는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검사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증인의 명의를 도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기호는 잠시 이태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본인의 과실을 은폐하고 승진을 위해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나 반대 신문을 시작합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닙니까? 박기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증거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변호인은 다시 묻습니다. 하지만 증인께서도 최종 결재권자셨으니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 박기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관리 감독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위조하고 제 명의를 도용한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것까지 제 책임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립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장미경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장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저는 당시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원본 서류에는 분명히 이태성 주무관이 실무 담당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기호 과장님은 최종 보고만 받으셨을 뿐입니다. 변호인이 질문합니다. 증인은 왜 그 자료를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의도적으로 보관한 건 아닙니까? 장미경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퇴직할 때 제가 담당했던 업무 자료를 백업해뒀을 뿐입니다. 훗날 참고가 될까 싶어서요. 재판장이 이태성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줍니다. 이태성은 천천히 일어나 박기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승진하려면 실적이 필요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이태성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박기호는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태성은 말을 이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지운 건 제 양심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입니다. 재판장이 입을 엽니다. 피고인, 인정하십니까? 이태성은 고개를 숙입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문서를 위조했고 박기호 선생님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정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박기호는 법정을 나섭니다. 복도에서 한승민이 박기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선생님, 이겼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기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은 무겁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제자를 감옥에 보낸다는 사실이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박기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후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피고인 이태성은 공문서 위조, 명의도용,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이태성은 고개를 떨굽니다. 박기호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법정을 나서는 이태성과 박기호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칩니다. 이태성은 입술을 움직입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박기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전주 시내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박기호는 시청 앞을 지나갑니다. 오랜만에 찾은 이곳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민원을 보러 온 시민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박기호는 시청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35년간 자신이 일했던 곳,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은 곳입니다. 박기호는 복도로 들어섭니다. 벽면을 따라 걷다가 한 곳에 멈춥니다. 새로 설치된 동판이 보입니다. 청렴 공직인 명예의 전당. 그곳에 박기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박기호 전 건설과장 진실을 지킨 공직자. 박기호는 동판을 한참 바라봅니다.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새겨진 것입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닌 진실로 말입니다.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박기호가 돌아보니 장미경이 서 있습니다. 장미경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당연한 일이 이뤄진 거예요. 박기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미경 씨 덕분입니다. 미경 씨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장미경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향한 과장님의 의지가 모든 걸 바꿨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걷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옵니다. 장미경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과장님, 이태성 주무관 소식 들으셨어요? 박기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낸다고 하더군요. 장미경은 안도하는 표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도 젊은 사람인데 출소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박기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시청을 나온 박기호는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볼을 스칩니다. 박기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평화롭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지난 2년간의 싸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유치장에서의 밤들, 법정에서의 긴장,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실의 순간들. 모든 게 꿈 같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한승민 변호사입니다. 박기호는 전화를 받습니다. 선생님,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대요. 박기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박기호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기자가 질문합니다. 박기호 선생님,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기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건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지울 수도 있다는 걸 감당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사람을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박기호는 잠시 멈추고 말을 이어갑니다. 공직자라는 건 권력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봉사입니다.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뿐입니다. 바르게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박기호는 스튜디오를 나섭니다. 복도를 걷는데 한 젊은 공무원이 다가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입니다. 선생님, 저는 올해 공무원이 된 신입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바른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박기호는 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자네는 이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네. 그 마음 잃지 말게. 힘들 때도 있겠지만 옳은 길을 가면 후회하지 않을 걸세. 청년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떠납니다. 박기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저녁 무렵 박기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실 탁자 위엔 오늘 아침 신문이 놓여 있습니다. 일면에 박기호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제목은 진실을 지킨 공직자, 박기호의 인연. 박기호는 신문을 펼쳐 기사를 읽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활자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기호는 신문을 접고 커피를 내립니다. 원두를 갈고 천천히 물을 부어 커피를 추출합니다. 은퇴 후 처음 시작했던 그 아침 풍경이 다시 이어집니다. 박기호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박기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합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새겨졌습니다. 이번엔 금빛으로 빛나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박기호는 서재로 들어가 책장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냅니다. 이태성이 신입 시절 찍었던 사진을 다시 봅니다. 눈을 반짝이며 웃고 있는 청년. 박기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태성아,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널 믿는다. 박기호는 사진첩을 덮고 창문을 엽니다. 밤 공기가 들어옵니다. 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기호는 별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합니다. 박기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이제 편안합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박기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계속될 것입니다. 진실을 지키는 일, 바르게 사는 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